예, 날이 추우니까 너무 길게 하지는 말고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수사는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특검이 만약에 당첨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언론 보도나 수사 상황들을 종합해서 적어도 저희들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으로 좀 엄정하게 저희들이 추렸습니다. 다만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후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제보의 바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더 밝혀진다면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지금 현재 밝혀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엄정하게 좀 사실관계를 좀 저희들이 논의하고 수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박근혜 파면 당시에 나왔던 각종 혐의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여러 의혹과 혐의가 결코 그에 못지 않다라고 조국혁신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시에는 검찰 수사로 일부 확인된 사실이 있었으나 지금의 검찰은 그때보다 훨씬 더 무도하여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수사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국회가 여러 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조만간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거부권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야권이 똘똘 뭉치고 이에 더해 보수의 씨앗을, 합리적 보수의 씨앗을 좀 살려놓고 싶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의 협조를 얻어 재의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오수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특검법 재의결 통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준비해 주신 탄핵소추안도 발의를 넘어서 통과를 위해서는 결국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제 야권이 연합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좀 정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 창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의원들 간에 소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조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고 국가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대로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고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하지 않고 2년 반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조만간 있을 재의결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야권 여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유승현입니다. 어찌됐든 방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참여도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번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아직까지 이제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탄핵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실지 궁금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정권 탄핵 당시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장애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미미하다, 흥행이 저조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앞에 질문은 김보혁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정도가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지적을 하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를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께서 아직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무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마지막 마음을 좀 되게 유보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이런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탄핵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했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현재 정치는 뭐 물론이고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파탄적 상황에 도달하고야 말 것이라는 저희들은 절박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690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저희 그러한 바람들을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견지에서 저희들이 탄핵에 대한 그런 선도적 역할을 지금 자임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도 되겠죠? 사실 뭐 앞선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인데 그 아직은 조금 설득이 안 돼서요. 사실 야권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지에 대해서 뭐 어쨌든 탄핵 연대도 꾸려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야권 민당이나 개혁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가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아직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길이 이거밖에 없을 때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밖에 답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을 유보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합류할 경우에 국회에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 비해서 대중들의 열기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이미 탄핵을 했고 박근혜를 파면을 한 뒤의 시점에서 보니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보면 2016년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점차 시민들의 동의가 커지고 거리에 촛불이 커졌던 거지 처음부터 탄핵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거리에 나왔던 시민들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혐의는 차고 넘치고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거기에 점점 촛불이 커지고 있는 시기이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양평과 고속도로의 노선 논란. 김건희 여사에게 땅이 김건희 여사가 서울 남부대교에서 경찰 소방 공무원들에게 이 정권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 맞습니까? 어둠이 결코